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호텔 크리스탈홀. 수성그룹 김진수 회장이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세 번째 결혼식. 하객석은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지만 축하 대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저게 말이 되나? 수성그룹 회장이 미쳤나?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모두 일터니 이번엔 저런 어린아이를 참아볼 수가 없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길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의 댓글도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입장했다. 작은 체구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다. 김진수는 불편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평소 그는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김진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긴 속눈썹에 맑은 눈동자. 그러나 그 눈에는 투명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저 무서워요. 김진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손에 넣는 사람이었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김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고급 실크 파자마가 땀에 푹 젖어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가득한 이 공간이 그의 집이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잠자리일 뿐이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부인은 결혼 3년 만에 뇌종양으로, 두 번째 부인은 5년을 함께 살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었다. 그렇게 45년. 성공가도를 달리며 수많은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이란 것은 그의 인생에서 늘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창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텅 빈 삶을 바라보았다. 지난주 찾았던 철학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올 것입니다. 김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 말도 불길한 꿈도 믿지 않았다. 45년을 살면서 그가 믿은 건 오직 자기 자신과 돈, 그리고 권력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같은 꿈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밤 소녀의 눈물 어린 눈동자가 그를 괴롭혔다.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던 수성그룹 김진수 회장이 평소와 다르게 이른 오후 회사를 빠져나왔다. 본사 로비의 직원들은 그의 이른 퇴근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차가운 그의 눈빛 앞에서 누구도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는 자주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회장 전용 벤틀리는 평소와 다른 방향을 향했다. 도심 한복판의 공원. 가랑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김진수는 운전기사의 우산도 거절한 채 홀로 걸음을 옮겼다. 비가 내리는 공원의 쓸쓸한 풍경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뒤숭숭한 꿈자리, 그 불길한 예언,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소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마치 자석처럼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운명을 만났다. 작은 벤치에 웅크린 소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소녀의 품에는 젖어버린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에서 흘러내린 그림들은 비에 번져가고 있었다. 서툴지만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들.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분명 소녀의 어머니일 터였다.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김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평소에 그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저렸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김진수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도심 공원의 작은 벤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4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녹일 작은 소녀와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낡은 문구점 문을 여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좁은 골목길, 언덕에 앉아 책을 읽던 소녀,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며 수줍게 웃던 그날의 기억까지. 카운터 앞에 선 여인을 보는 순간 김진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윤서였다. 그의 첫사랑이자 가슴 한켠에 영원히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 세월은 그녀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 까맣고 윤기 나던 긴 생머리는 짧아졌고 한때 장미꽃처럼 발그레하던 볼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했다. 맑고 순수한 달빛처럼 영롱하던 그 눈동자. 가난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눈빛. 오빠, 한마디 말에 담긴 30년의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 학교, 시간에 맞춰 동네 문구점에서 기다리던 순간들, 작은 골목길에서 나눈 수줍은 미소. 하지만 김진수는 더 큰 꿈을 선택했다. 기다려줘.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윤서를 떠났다. 그리고 정말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낯선 분위기 속에서 엄마와 김진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마치 오래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이 어린 시절 윤서의 것과 똑같았다.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다. 많이 달라졌네요.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기침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병색이 완연했다. 김진수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언덕에서 책을 읽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세월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다. 그는 차가운 성공을 쥐었고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로 홀로 버텨왔다. 그 순간 김진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3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 달라진 그들의 운명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수성그룹 본사 45층 회장실. 김진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의 기억에 잠겼다. 비가 오던 늦은 밤, 윤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기차역.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는 더 이상 가난한 오빠가 아닐 거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 책상 위에는 윤서의 병원 기록이 놓여 있었다. 말기 폐암,
차가운 진단서 위로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공부하던 윤서, 매일 아침 김진수의 도시락을 싸주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 이제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우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매일 밤 꾸던 악몽은 이제 달라졌다. 웨딩드레스 입은 어린 신부의 모습이 아닌 30년 전 교복 입은 윤서의 모습이 그의 꿈속을 채웠다. 언덕에 앉아 시를 읽던 그녀, 첫눈 오던 날 수줍게 건넨 뜨개 목도리,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문구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진수가 몰래 주변 학교들과 계약을 맺어 문구류 공급처를 바꾸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서는 갑자기 늘어난 주물량에 의아해하면서도 지우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30년 전과 다름없이 순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지우가 그린 그림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김진수가 언덕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윤서가 딸에게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준 걸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김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수성그룹을 일으키기 위해 그가 벌인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던 그녀와의 약속. 이제야 철학관 선생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여기 30년 전 자신이 놓아버린 순수한 사랑과 행복 속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문구점 안에서 윤서와 김진수는 30년 만에 대화를 나눴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했다. 기차역에서 김진수를 배웅한 후 매일 밤 그를 기다렸다고. 3년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고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 없는 결혼을 했다고. 지우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저당 잡히고 사라졌다가 자살했고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보니 남겨진 빚만 수십억이었다. 윤서는 혼자 딸을 키우며 친정언니 도움으로 문구점을 운영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진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그녀는 홀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 기다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빠, 근데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김진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성공을 향한 욕망에 눈이 멀어 그녀를 잊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첫 번째 결혼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고, 두 번째 결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늘 이곳에 있었다. 그때 지우가 잠꼬대를 하듯 엄마를 불렀다. 윤서는 달려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진수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진실을 깨달았다. 부와 성공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윤서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김진수는 그녀를 설득해 대학병원 검진을 받게 했다.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폐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김진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전 자신이 떠난 그날처럼 또다시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지우는 이상하리만큼 어른스러웠다. 마치 엄마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림 속에는 항상 세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엄마와 김진수, 그리고 자신.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듯이.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폐암이 전이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치료는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이라고 했다. 김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꼈다. 수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권력도 그가 가진 막대한 재력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윤서는 병실에 누워서도 지우의 미래를 걱정했다.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그때 김진수는 30년 전 윤서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윤서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그 말대로였다. 윤서는 여전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다. 밤이면 지우는 병실 한켠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제 그녀의 그림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30년 전 언덕 위에서 만난 엄마와 김진수 오빠의 모습, 문구점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윤서는 김진수에게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건넸다. 그가 떠난 후 3년 동안 매일 써온 일기였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본 날부터 소식을 기다리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접어야 했던 순간까지. 모든 페이지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오빠가 떠난 뒤에도 계속 그 언덕에서 책을 읽었어요. 언젠가는 오빠가 약속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땐 정말 순진했나 봐요. 윤서의 말에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린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수성그룹 이사진들은 수군거렸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회장이 전 애인의 병간호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하지만 김진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지우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했다. 젊은 시절 엄마와 김진수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그림 속에서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신랑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지우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 김진수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 전 그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 윤서와 지우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병실에서의 마지막 순간, 윤서는 김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마치 30년 전 그들이 언덕 위에서 바라보던 그 노을과 같았다. 윤서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만은 여전히 그때처럼 맑고 순수했다. 오빠, 우리 지우를 잘 부탁해요. 이번에는 약속 지켜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서는 지우를 걱정했다.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지만 김진수의 손을 잡은 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야. 30년 전 하지 못했던 사과가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성공이란 허상을 줬다가 놓쳐버린 그들의 젊은 날의 약속, 기다림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청춘, 그리고 외롭게 자란 지우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쳐 마지막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과 김진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엄마, 이제 제가 아저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엄마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빠가 이제는 저희 새로운 아빠가 될 거예요. 윤서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지우의 손을 잡아 김진수의 손 위에 포개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지우를 위해 행복해지세요. 오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윤서의 미소는 아름다웠다. 마치 30년 전 분홍빛 교복을 입고 언덕에 앉아 시를 읽던 그때처럼. 창밖의 노을은 더욱 붉게 물들어갔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김진수는 지우를 품에 안았다. 어린 시절의 윤서를 닮은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그대로 물려받은 이 아이. 이제 그는 알았다. 지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저버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문구점은 정막에 잠겼다. 오래된 진열대와 낡은 카운터, 한켠에 놓인 윤서의 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매일 문구점에 나와 엄마가 앉던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제 그림 속에는 천국에서 미소 짓는 엄마의 모습이 늘 담겨 있었다. 수성그룹 본사에는 태풍이 몰아쳤다. 냉혈한 회장이 예대인의 딸을 입양한다는 소식에 이 사진들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김진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아닌 30년 전 언덕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그 청년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문구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작은 미술학원이자 갤러리가 되었다. 벽면에는 윤서가 간직했던 30년 전 김진수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렸다. 그 옆으로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나란히 걸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지우는 특별한 그림을 그려냈다. 언덕에서 만나는 젊은 윤서와 김진수, 그리고 그들 곁에서 웃고 있는 현재의 지우와 김진수의 모습까지. 마치 시간을 초월한 가족의 초상화 같았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의 시간 여행 30년 전의 사랑이 만든 오늘의 행복. 김진수는 다시 그 철학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였다. 철학관 선생님은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진정한 운명의 완성을 이루셨군요. 3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될 줄이야.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간도 달라졌다. 이제는 지우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지우를 배웅하며 김진수는 생각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가 왜 그토록 평화로웠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창가에 걸린 지우의 마지막 그림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30년 전 엄마가 기다리던 그 오빠가 이제는 제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질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그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베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얼른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에게도 큰 힘이 돼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